기신론에서 보통 말할 때 위의 세 부분을 3세라고 그러고, 무명업상, 그 다음에 능견상, 그 다음에 경계상, 이 세 개를 3세라고 그러고, 뒤에 6개를 육추라고 이렇게 말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대목입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지난번 했던 이야기 대목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 동중 유고 다음에 과분리인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결과가 원인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무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우리가 현재 중생의 삶으로 살게 되는 시초가 아닙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라고 하는 시초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초가 아니고 언제나 무명이든지 깨달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무명이든지 깨달음이든지.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특별한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을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무지라고 하는 사건인데, 잘못하는 것이 이제 어떻겠냐면, 우리가 여기에 어떤 그 비눗방울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다 보고 그 비눗방울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아니까 그걸 집착할 일이 없거든요. 이 비눗방울인지를 잘 모르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고, 그 비눗방울인 걸 실체시가지고 그것을 애착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애착이라고 해서 그 견애 번뇌란 말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이게 어떤 사물을 잘못 보고 그것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이 항상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생한데, 그 본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여기서 말한 무명이라든가 업이라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본다고 하는 사실에서 잘못 보는 거, 이게 본다고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잘못 보면은 뭐가 되냐면 망견이 되고, 그 다음에 잘 보면은 진견이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동일하게 들어있습니까?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명이든지 또는 진여든지 이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도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사실은 항상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못 이루어지면 망견이 되고, 잘 보면은 진견이 되기 때문에 망견이 되는 순간이 뭐가 되느냐면 무지가 되는 거예요. 잘못한다. 망견이 되면은 무지가 되고, 또 진견이 되면 그것이 깨달음이 돼요. 각이 된다. 그러니까 무질은 불각이 되고, 각은 그냥 각이죠. 그래서 무명불각은 이거나 각이거나. 그런데 그거는 어떤 데서 일어나냐면 전부 다 보고 본다고 하는 사실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보면은 바로 무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잘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무명은 과거 시점에 어떤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 찰나에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망견이 된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망념이라고 그때 말했는데,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보았던 것이 아까 비눗방울이 있으면은 그 비눗방울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비눗방울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실체가 있다라고 기억해서 그 비눗방울을 실체로 기억하고 있는 견이죠. 이게 실체로 인식하고 있는 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비눗방울을 볼 때도 어떻게 봅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실제한다라고 보는데, 그 실제가 과거의 실제나 현재의 실제나 두 개 다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염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기억되어진 것을 현재하고 동일시하거나 또는 전혀 다르거나 하는 어떠한 것으로 보는 순간, 그것이 뭡니까? 현재를 지배하는 생각이 돼가지고 또한 망견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망념이 생기면은 앞에 볼 때 견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아직까지 불각이든지 각이든지 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우리 애초에는 깨달음자도 아니고 또 중생도 아닌 거죠. 그런데 견이 발동하는 순간 뭐가 되느냐 하면은 망견이 되거나 진견이 되는데, 망견이 된다고 하는 말은 앞서 말한 대로 이 염이라고 하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염은 1차적으로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언제 봤습니까? 과거의 어떤 시점에 보는 것처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염 가운데 이미 과거와 현재와 나아가서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는 미래가 형성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염이 발생하는 순간 바로 뭐가 된다고 지난번에 했냐면 무시가 됩니다. 무시가 돼가지고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은 과거가 기억되는 순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발생해서 아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 잘못된 이해이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이 보는 순간에 우리는 뭘 만드냐면 삼세를 만들거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거나 아니면 현재를 살거나 둘 중에 하나다. 현재를 제대로 살면은 바로 현재 상황에서 무명이 사라지는 거고, 만약 현재를 살지 못하면 그 순간 우리는 삼세를 만들어서 윤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몸이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 망념이 있는 순간이 삼세를 만들고 삼계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 망념이 사라지는 순간 바로 무명이 없어져 가지고 삼계로부터 벗어난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마치 삼계라고 하는 세계에 왔다가 해탈 세계에 가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본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는 범이 발생할 때 망념으로 흐르기 때문에 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보는 게 아니고 자각해서 볼 때만 망견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하는 상태에서 보지 않은 것을 불각이라고 하는데, 불각이 되니까 방금처럼 뭐가 됐습니까? 그 앞전의 삶들을 불각하는 현재 순간에 과거의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전체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무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점에 어디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현재 일어난 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과거의 시점처럼, 과거의 어느 시점에 작용하는 무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흘러가는 것, 그것을 무명이라는 거예요. 무지무명.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최초 시점 어떤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깨달음이 오지 못하니까 뒤 상황이, 현재가 자각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잘 모르니까 그 앞전도 자동적으로 저절로 잘 모른 것이 돼서 통체적으로 삶 자체를 잘못 이해한 흐름,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과가 분리인이다. 이게 바꿔 말하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순간에 잘못 아는 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명은 과거 시점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불각에 의지한 거로 삼종상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보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명업상인데, 이 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활동한다는 말이에요. 활동한다는데 일체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을 때 항상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무상과 상항이라고 이 상과 두 개가 함께 같이 있는데, 실제로는 무상도 아니고 상도 아니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항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열반경에서는 그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을 열반사덕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상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한 대로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럼 본다라는 사실이 있고 본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겠죠. 내용, 보는 것은 한 가지인데 본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다양성들이 내용이죠. 그래서 본다라는 것은 앞서 말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법이 됩니다. 법. 우리 기신론에 중생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겠죠. 중생심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눈을 통해서 보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 본다라고 하는 속에는 다양한 다름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다라고 하는 일이 발생을 하려면 그냥 있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저녁에 깊은 잠이 들면은 본다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은데 이 보는 일이 발생하려면 뭔가 발생이 돼야 돼요. 뭔가 이 자극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자극이 오게 되면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서 움직이는 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상에서 이 업이라고 하는 말이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움직이니까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움직임이 없으면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생할 수 없어요. 본다라는 사실이 발생할 수 없으면 우리가 뭘 제대로 못 보느냐면은 여기서 앞서 말한 진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무명이거나 불각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움직일 때 잘못 움직인 걸 제대로 알고 움직이느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움직이느냐 하는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앞서 말한 본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무엇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자극이 발생해 가지고 마음이 팍 깨어나는 상태예요. 가만히 있다가 누가 몸을 탁 건드면 이 몸에서 오는 그 자극이 발생해 가지고 여기서 뭔가 발생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찰나하고 뒤찰나하고 이런 상태에서 손이 이렇게 딱 닿으면 여기에 손에서 발생하는 감각이 일어나는데 만일 이 피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면 제가 이렇게 손을 넣을 때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무감각적인 상태로 되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달음도 아니고 이상한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알려면은 이 피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닿는 순간 그것이 자기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그러니까 모든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데 끊임없는 활동의 무상한 변화가 우리 감각 기관에 다 가지고 전찰나고 후찰나고 다름을 알게 만들어진다. 이게 매 순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하면 끊임없는 활동의 다름이 전찰나하고 후찰나하고 그 차를 알게 만들어요. 그 차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면은 이 손을 통해서 자극이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견이 스스로 변화하는 거예요. 눈이 이제 우리 전에 그 극장 같은 데 가면은 처음에는 어둡다가 나중에는 밝아지는 것인데 밖에서 주는 그 어둠의 자극이 눈으로 하여금 이 동공이 커지게 만들어가고 빛을 많이 받아들이게 변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생하고 있죠. 이게 어떤 인연이 되면은 그 근 자체가 스스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면서 알미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눈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 동공이 커져 가지고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제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생할 수 없는 거죠. 그와 같이 끊임없는 다름이 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한다, 움직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를 발생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앞서 말한 대로 이 무명과 무지라고 하는 활동과 연결되는데 이
본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거 또 뭐하고 똑같다면 이 염하고 똑같은 거예요. 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 가운데 마음의 활동이 여러 가운데 무엇을 향해서 주시하는 힘이에요. 우리 하두 일념을 향해서 주시하려면 이 염이 아주 살아나야 돼요. 염이 살아나지 않으면 주의할 수가 없는데 이 염이 발생하기 전에 앞으로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작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변화에 민감하니 깨어있는 상태의 마음이 돼야만 현재 일념으로 주시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기억들에 너무 둔화돼 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 상태에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명석하게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의 개념상이 잘 잡히지 않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개념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개선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도노를 주장하는 측면에 구경도노가 있고 토지견도 도노가 있는데 견도 도노 중에서 앞서 말한 견의 번뇌라고 했죠. 견의 번뇌에서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어떤 한순간 갑자기 보는 견해가 쑥 바꿔진다. 그러면 이 견에 아주 변화가 오게 돼요. 그래서 변화가 오게 돼서 자기가 그전까지 가지고 있는 견치견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견해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가 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데를 딱 보니까 아니네 라고 하는 생각 드는 순간 그전까지 자기 고집했던 데 고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아닌 줄 아는데 그러나 또 살아가다 보면은 옛날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견치견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수혹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잔여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이 견치견 자체가 사라지는 견치견은 사라졌지만 견치견이 남겨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남겨는 잔여 세력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수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도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이 견치견이 완벽히 사라지고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견도혹이라고 그러고 이 다음에를 수도혹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은 한순간에 발생한다.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주의를 잘 기울여서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을 잘 보게 되면은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명민하게 깨어있다. 그래가지고 이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다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염이라고 하는데 이 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재를 잘 주시하는 기능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주시한 현재다가 과거에 기억되어져 있는 자기 영상을 입혀놓고 그래서 견치견 같은 걸 입혀놓고 그것으로 현재를 보는 두 가지 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되 과거의 기억처럼 보고 있으면 망념이 되는 거고 내가 견치견이 사라져 가지고 보되 다양성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 망념이 점점 정념이 된대. 망념이 되면은 바로 전찰나까지 3세가 잘못된 삶이 되고 정념이 되는 순간 마찬가지로 일체의 모든 세상을 잘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을 지어가지고 지금 망념 상태에 있으면 그 과거의 잘못이 허물이 되는데 정념이 딱 드는 순간 일체 과거를 다 잘 사는 게 돼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허물들이 다 돈단하게 된답니다. 이게 허물도 싹 사라지고 또 아니면 허물 속에서 살거나 두 개가 있는 것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염을 어떻게 주시하느냐. 이 마찬가지도 결과가 원인을 떠나지 않는다. 여기 보면은 그 각과 항상 불각과 항상 상응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말하는 이 본다라고 하는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실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본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각성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생존의 법칙 중에 나한테 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먹는다라는 입에서 맛이라고 하는 것은 맛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낱낱 맛들 가운데 우리 생존을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의식과 감각 기관에서 우리 생존을 위해서 남아있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나 맛본다는 사실이나 듣는다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이것이 아까 말한 법이라겠죠. 이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낱낱 것들, 이 낱낱 것들이 의죠. 이 의가 중요하다. 의가. 그래서 만일에 저 경각심 어떤 것이 발생했는데 저것은 나를 죽이는 소리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발동시키지 않으면 이 한 생명체로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속 남아있는 것들은 무엇만 남아있느냐 하면은 어떤 것을 잘 분별해 내야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존 조건에서 제일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낱낱 의의 활동들이 마음 가운데 아주 깊숙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생하고 있는 전체적 장은 별 문제가 안 되고 너무나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니까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 라고 하는 정보가 가장 강력히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살아납니까? 내가 살아난다고 할 거예요.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이 우리한테 중요하게 남아있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면 바로 생존의 본능적 상황으로 몸과 마음이 계속 움직여 가는데 그 생존의 본능을 자극해 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기억된 과거의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어떤 것은 두렵게 느낀다든가 어디 가면 불안을 느낀다든가 뭔 이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자체가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강력히 남아있어 가지고 그쪽으로만 방해한다. 계속 그쪽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그 살아가는 주체로서 자아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냐면 본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낱낱 상을 쫓아가서 살게 되니까 보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근본적으로 제대로 보는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무명불각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 비눗방울 이야기했는데 자칫하면은 이제 비눗방울이라고 하는 것을 저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 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사는 것처럼 사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황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지 않고 전에 이제 어느 우화에 보면은 갑자기 동화책가 나오는 거죠. 막 짐승들이 계속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느냐라고 물으니까 저기에 이제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것이 발생해서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떤 그 자각된 사람이 가서 보니까 생존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뭐 큰 도토리가 떨어졌는데 그 소리를 듣고 뭐 다람쥐가 놀라고 뭐 놀라가지고 그 숲속에 있는 전체의 동물들이 놀라서 도망치듯이 우리에게 생존의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지 않고 그냥 살아온 과정들을 여기서는 통체적으로 뭐라고 보냐면 자기가 살아있는 삶의 장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